자, 수업 시작합시다. 지금 오늘 확률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단원까지는 많은 내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형 분류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알겠죠?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들 확실하고 복습들을 꼭 해줘야 됩니다. 연주야. 자, 오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확률적 계산, 확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사정 문제 배웠죠? 그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두 가지를 분리해서 푸는 문제. 두 번째, 확률적 계산 문제를 배웠고요. 각각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판단하에 각각의 확률을 직접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런 두 가지 유형 잘 정리해 놓으시고, 오늘은 쌤이 여기까지 갈 거예요. 딱 알겠죠? 1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뒤에 남아있는 게 쌤 이미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할 거냐면 조건부 확률을 정리할 거고요. 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쌤 여기다 쓸게요. 조건부 확률과 그 다음에 쌤 아까 정리해준 유형을 따지면 독립과 종속을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였더라? 독립시행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독립시행이라는 공식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조건부 확률과 독립종속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유형인 여기 밑으로 정리하세요. 노트는 알겠죠? 두 번째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얘가 쌤이 첫 수업 진행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이걸 안 들으면 나중에 계속 헷갈릴 수 있어. 알겠죠? 잘 들으시고 복습 잘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쌤이 그 마지막 시간에 알겠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 알겠죠? 일단은 모든 단원의 시작은 뜻이 제일 중요하죠? 어떤 확률 상태를 조건부 확률이라 부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지? 일단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였던 확률과 뭐가 다르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확률이에요. 이걸 좀 더 편하게 설명해 드리면 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을 쌤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미 결과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봐봐. 여기 434번 문제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434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를 던져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스톱 끊어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봐봐. 주사위 한 개 던지는데 주사위 한 개를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미? 문제가 뭐예요? 홀수가 이미 나왔습니다. 홀수가 나왔을 때 뭐의 확률을 구해라? 그것이 3의 배수인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죠. 이게 딱 노골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부 확률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 알겠죠? 조건부 확률을 설명하기 좋은 개념적인 문제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인데 우리가 그냥 푸는 확률과 비교하면 이런 문제가 뭐야? 예를 들어 그냥 푸는 문제는 이런 거죠.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이런 말이 없겠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주목 잘 들어라. 아니면 헷갈린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그냥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러면 그냥 푸는 문제 보죠. 그죠? 우리가 이거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요거는 그냥 확률 문제 아니잖아. 그죠? 요거 어떻게 구하죠? 주사위 한 개 던져. 몇 가지야? 6개 중에 3에서 몇 가지야? 2개. 6분의 1로 끝나는 거지.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야? 이미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가 나왔어? 홀수가 나왔어. 그럼 내가 지금 신경 쓸 주사위 눈은 2나 4나 6 같은 짝꿍 돼야 안 돼? 네. 안 되는 거야. 이미 얘는 홀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 경우의 수, 여기 전체 아니야? 맞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아니라 얘가 제시한 이 홀수들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전체는 3개가 되는 거죠. 왜? 이미 홀수 나왔으니까. 이미 결과를 준단 말이겠죠. 그 안에서 이 중에서 3의 배수 확률을 구하시켜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3분의 1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는 워낙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몰라도 풀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 조건부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 상황을 선생님 좀 더 수학적으로 설명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야. 다시 읽어봐. 쌤이 이렇게 분리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상황을 쌤이 B라고 표현할게요.
B라는 사건이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알겠죠? 그럼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1, 3, 5 이 세 가지 있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B라는 사건은 그지? 그리고요 3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선생님이 A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주사위라는 게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오는 경우의 수래 그 종류가 뭐가 있어? 3, 6, 두 가지 있겠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조건 보완률 상황을 그 집합의 상황으로 좀 표현해 볼게 알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전체 경우의 수를 일단 주사위를 던지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잘 봐. 쌤이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이용 좀 하겠습니다. 이런 전체가 있는 상태에서 잘 들으세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을 거야 지금. 그치? 맞나요? 지금 이런 CM 상태 아니야.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주사위 한 개에 들어있는 건 당연히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요거는 사실 필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잘 들어와.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B가 1, 4, 5고 A가 3, 6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교집합이 누구예요? 3 맞죠? 그죠? 그 다음 A에 들어간 나머지 놈은요? 6. 여기는요? 1, 5가 있겠죠. 그치? 남아있는 나머지 애들은 2, 4는 바깥쪽에 있겠죠. 지금 이런 상태의 시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때 내가 뭘 구했냐면 봐봐. 주사위 한 개 얻었을 때 홀수가 이미 나왔다. 그때 예의 확률을 구하실 말이죠. 즉 이미 지금 B가 나온 상태 맞죠? 그럼 내가 조건 범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미 B가 나왔으니까 잠깐만요. 이미 B가 나왔으니까 전체가 B의 개수가 전체 맞지? 그러니까 전체가 몇 개였던 거야? 3개였던 거 아니야. 그죠? 이 3개 중에서 분해, 그죠? A가 될 확률인데 중요한 건 A는 원래 2개지만 B 안에서만 A를 보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럼 B 안에가 B가 전체니까 여기 안에 A는 몇 개예요? 1개죠? 그러니까 3분의 1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가영아 잘 보고 있니? 그때 예를 쌤이 수학적인 수식으로 좀 적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조건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P A 바 B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표기법이야. 우리가 일반적인 확률을 표현할 때는 아까 PA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근데 조건 방법은 이 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거 무슨 표현이냐? 이런 표현이야. B가 나온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그 이미 나온 결과, 즉 얘가 전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B가 나온 상태에서 A1 확률을 구하셔 얘가 원하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쌤이 얘를 B라고 이름 짓고 이게 A라고 이름 지으면 지금 여기서 낸 문제가 PA바 B를 구해야 이런 문제인 거죠. 이건 기호야. 이 문제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한 기호가 되는 거죠. 이 표현은 뭔지 알겠어? 조건 방법은 표현 방식이 틀립니다. B가 나온 상태에 A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풀어봤지만 봐봐. B가 나온 상태에 A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 맞죠? 조건 방법이 맞지? 어떻게 풀면 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누구의 개수야? B의 개수죠. 왜? B가 전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B가 나온 상태에서 A가 나오는 걸 구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가 전 사건의 개수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결과 B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 말 이해되겠어? 오케이? 콜? 봐봐. B가 나온 상태에서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가 6개가 아니라 B가 나오는 경우, 즉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확률의 개수,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가 B의 개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원하는 건요? 원하는 거만 A의 개수가 아니야. 왜? B 안에 들어있는 누구를 찾아야 돼? A를 찾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의 개수가 중요한 건데 요 놈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A. 그렇죠. A와 B의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즉 이런 조건 방식으로 푸는 풀이 공식은 얘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건 표현이야. 이건 증명 따위 당연히 안 돼. 이건 약속이니까. 무슨 뜻이야? B가 나온 상태에서 A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런 뜻이야. 그러면 B가 나온 상태니까 전체는 B의 개수. 그죠? 원하는 건요? A 개수 아니야. 왜? B 안에서 A 개수로. 그러니까 교집합이 돼야 되겠지.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푼 거 아니야. 그죠? 지금 봐. B 바 A를 확률 구하는 거 맞죠? B의 개수 몇 개야? 3개. 교집합 개수 몇 개야? 1개.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조건 확률을 이런 상태 확률일 때 구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내용은 작아요. 요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 알겠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는 요거 됐고요. 이제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식 같다 장면을 잠깐만 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PA와 B는 B의 개수분의 교집합의 개수라고 배운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야 이거 분수니까 분모 문자에 같은 수를 곱하는 건 상관없죠? 그죠? 잘 들으세요. 같은 수를 곱하는 건 상관없죠? 쌤이 전체 개수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상관없잖아. 같은 거 곱했으니까. 그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이건 증명이니까 필기할 필요 없어. NS분의 NB분의 NS분의 NA교B라고 적을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배웠지? 그렇죠. PB분의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PA교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아, 조건 확률 구할 때 개수분의 개수를 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0과 20 같은 식이니까, 그지? 이건 증명한 거야. 됐고, 확률. B의 확률분의 뭐의 확률로? 교집합의 확률로도 구할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즉,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개수로 풀던가, 확률로 풀던가. 알겠죠? 내가 유형별로 없다고 했지.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개수로 푸는 유형 두 가지, 확률로 푸는 유형 한 가지. 이 중에 어려운 건 확률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세 가지를 쌤 보여줄 건데, 지금 포인트는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문제 속에서 파악할 수 있어. 이미 결과가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의 확률을 구하는 건 조건부 확률 문제야. 어떻게 풀 거야? 개수로 풀던가, 확률로 풀 겁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에서 그게 구분돼요. 어떤 문제를 개수로 풀 거냐? 이런 문제요. 자, 봐. 개수로 진행하든지 확률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개수로 진행하는 문제는요, 문제 자체가 데이터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문제를 나중에 풀면서 보여드리겠죠. 개수가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오케이? 표로 보통 나와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퍼센트로 나와 있는 문제가. 얘는 개수로 할 겁니다. 그럼 퍼센트로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익힘책에서 문제를 한번 본 경우도 있을 건데요. 불량률 문제 같은 게 퍼센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유형이 좀 규격화되어 있단 말이야.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퍼센트 문제는 쌤은 개수로 진행을 할 건데, 그러려면 전체 개수를 지정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콜? 그러니까 개수로 접근하기 쉬운 건 개수로 풀자라는 거죠. 그럼 그 외의 문제는 확률로 풀어야 돼. 근데 보통 확률로 푸는 문제는 보통 어떤 거냐? 이 수학적 행위 문제.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두 가지 상황 아니면 확률로 가야 돼. 분리를 다 하는 거야. 알겠죠? 너네 문제 푸는데 조건부 확률 문제 나왔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개수로 가는 거야? 확률로 가는 거야? 문제 보면 알겠죠? 개수로 가는 건 개수로 푸시고 확률로 가서 확률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분리해서 풀이 지나면 끝. 유형은 하나, 둘, 세 가지 나는 거죠. 알겠어? 가볼게요. 자, 문제 쉽게 내면 이런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예전 수능에서 3점용 문제로도 자주 나왔습니다. 이게 수능에서 상당히 잘 건드리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방법은. 선생님 바로 가볼게요. 예를 들면 이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표가 나와 있는 문제는 교재에 실지 않았네요. 여기 436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로 선생님께 설명해 드릴게요. 436번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자,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0명 중에서 남학생 30명이랑 여학생 35명이 A라는 영화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아마 익힘책이나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로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봐봐. 436번이야. 잘 보세요. 얘는 지금 글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문제를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 이 학교에서 남학생과 선생님이 일부러 이 문제를 표로 만든 다음에 풀어볼게요. 여학생이 있어. 그리고 문제 기준은 A라는 영화를 봤냐 못 봤냐 맞죠? 그죠? 얘를 또 두 가지로 분리하는 거야. 잘 봐서 표 만드는 거. 이걸 어떻게 분리하느냐? A라는 영화를 본 학생과 A라는 영화를 보지 않는 학생으로 분리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말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 교과서나 익힘책에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요. 남자가 지금 몇 명이야 총?
60명이죠? 여기는 합계를 쓰는 칸이야. 여기도 합계를 쓰는 칸이야. 합계. 잘 봐봐. 선생님이 표를 우리 교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남자가 60명, 여자 몇 명? 40명. 그죠? 합계는 당연히 100명이죠. 총학생수는. 그리고요. 남자 중에 A를 본 학생이 몇 명? 남자 중에 A 본 학생 30명. 여기다가 30명이죠. 그죠? 여자 중에 A를 본 학생 몇 명? 35명. 여기는 5명 되겠죠. 65에 여기는 3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말로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의 상황은 표로 주는 거야. 이렇게. 다음 우리 학교의 남자 여학생이 A라는 영화를 보고 안 보고가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 표 이해됩니까? 남자가 60명, 여자 60명. 그죠? A 본 애들, 안 본 애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표로 줬다 칩시다. 알겠죠? 말로 나오는 거 뒤에 문제 많으니까. 알겠죠? 이건 표로 나와 있는 거야. 이때 문제 한번 볼게요. 이때 문제 갑니다. 내가 100명의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뽑을 때 뭐일 확률 구하기가 아니야. 잘 봐 문제. 100명의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뽑을 때 그 학생이 A라는 영화를 보았다면 스톱 거기에 슬러시 탁 끊어놓으시고요. 100명 중 한 명을 뽑는데 이미 그 자식은 A를 봤어 안 봤어? 봤어. 스톱 이게 전체구나. 밑에 적으세요. 조건부 확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이게 조건부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이거야. 이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뭐일 확률을 구하셔. 그건 조건부 문제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얘는 지금 뭐라 나왔냐면 10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더니 그 자식은 A라는 영화를 본 학생이었을 때라는 뜻이잖아. 이해됩니까? 그 포인트가 다 조건부 문제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즉 A를 본 학생들 중에서 이 말이야. 이해됐어? 그 학생이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시오. 조건부 문제인 거죠. 오케이 바이? 여기 1단계 문제인 거야. 그럼 문제 이해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한 명을 뽑는데 어디에서 한 명을 뽑는 거야? 전체가 100명이야? 아니요. 문제 해봐. 100명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은 이미 A라는 영화를 봤어. A라는 영화를 봤다고 이미. 알겠죠? 그럼 얘가 요구한 전체는 100명이 아니라? 65. 그렇죠. 65명 중에서 그 뜻이야 지금. 알겠죠?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자식은 A를 봤다고. 그때 그 자식이 뭐의 확률? 여학생의 확률. 그러면 이 중에서 봐봐. 이 중에서 보는 거야. 이 중에서 여학생 몇 명이야? 35명이죠? 답은 65분의 35가 되겠죠. 얼마냐? 13분의 7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번엔 다른 질문. 봐봐. 이해를 위해서. 자, 내가 이 학교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걔가 이미 내가 이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더니 걔는 남학생이었어. 남학생이었다. 이때 그 학생이 A를 봤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요것도 조건 방법이 맞죠? 내가 이 학교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한 명을 뽑았더니 그 학생은 남학생이었어. 그때 그 학생이 A 영화를 봤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2분의 답은 얼마죠? 2분의 1입니까? 자, 일단 전체가 남학생인 거죠. 이건 개수 문제입니다. 남학생 몇 명이야? 60명 분의. 이거 이해됩니까? 이 중에서 요거 보는 거잖아. 그지? 뭐이라면 A를 봤을 확률 3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이런 질문이야. 조건부는. 문제 속에 분명히 조건부의 포인트 있습니다.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자, 한 번 더 선생님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말로 말로요. 자, 봐. 주목. P 남자 봐 A를 안 봤을 확률. 요거 외우세요. 표기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말로만 푸는 게 아니라 표기법을 인식해줘야 되겠죠? 이거 무슨 의미야? A 영화를 안 본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오케이? 조건부의 표현입니다. 이게. 답은요? 약분 안 불러주세요. 그냥 35분의 30 맞습니까? 그죠? 왜요? A를 안 본 자식들 몇 명인데 35분 전체죠. 이게. 그 중에 원하는 건요 30명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런 진행을 푸는 게 조건방의 1단계 문제입니다.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오케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으면 표를 볼 수만 있으면 돼. 이해되겠나요? 자, 두 번째 개수로 푸는 문제 뭐였어요, 이제? 퍼센트 문제요. 오케이? 근데 표는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너네가 할 일은 뭐냐? 표를 만드는 건데. 알겠죠? 표를 간략하게 만드는데 들어가 볼게요. 넘어갔어. 선생님은 43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439번입니다. 여기 아마 이제 모든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예요. 여기 알겠죠? 여러분 뭐 교과서에 퀴즈 다 있어. 봐봐. 439번입니다. 더 들어볼게요. 439번이야. 자, 전자제품을 만들려면 회사 A, B 두 개의 기기가 일단은 문제는 읽고 풀이 들어가면 그냥 고정하게 풀 수 없을까 그지? 문제부터 이해합시다. A, B는 어떤 회사에서 A, B 두 개의 기기를 돌리는데 각각 전체 제품의 45%, 55%를 생산한대요. 그죠? 439번입니다. 439번으로 오세요. 자, 근데 A, B는 45%와 55%의 생산을 진행하는데 A, B 두 기계의 불량품 생산율은 그냥 전체가 다 양호한 게 아닌 거죠. 그죠? A의 불량률이 6%, B의 불량률이 4%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 이 제품 중 임의로 한 대를 꺼냈더니 불량품이 나왔다는 수도 밑줄 치세요. 이미 한 개가 뭐였어? 불량품이 나왔어. 수도 조건부 문제야. 이 판단이 정확히 돼야 되겠죠? 내가 한 개를 꺼냈더니 걔는 이미 불량품이었어. 그러나 그때 그 불량품이 뭐냐면 A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조건부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이 판단은 정확히 돼야 돼. 문제 마지막만 이해하면 되죠? 지금 무슨 상황이야? 야, 내가 여기서 한 개를 꺼냈는데 걔가 불량품이었어. 그때 그게 A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 문제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 순서야. 잘 들어. 일단 조건부 확률 문제 맞지? 그럼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어? 개수 아니면 확률이야. 이거는 개수로 푸는 문제야, 확률로 푸는 문제야? 개수야. 왜? 내가 퍼센트는 개수로 풀라고 했어. 이해했습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풀을 풀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풀고 틀리지 마. 그럼 내가 인정하겠습니까? 다르게 풀고 틀리면 가만 안 둡니다. 다른 풀 안 틀리면 괜찮아. 그럼 다른 풀이 더 나한테 지금 이렇게 내가 풀어줄게. 알겠죠? 하지만 난 이걸로 풀 겁니다. 알겠죠? 퍼센트는 개수 문제야. 그럼 어디 푸냐? 주먹 잘 들어. 내가 뭐 하라고 했어? 전체 개수를 지정하세요. 왜? 개수를 안 만들잖아 지금. 표를 만드는 거야. 야, 전체 개수를 쌤이 추천. 퍼센트니까 100개가 편하긴 하지만 좀 크게 가세요. 왜냐하면 분수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쌤은 추천을 1000개입니다. 1000개.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전체 개수를 1000개나 치자고. 알겠죠? 왜냐면 야, 개수가 바뀐다고 해서 확률은 안 바뀌어. 알겠죠? 어차피 100분의 30이나 뭐 1000분의 300이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율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뭘로 지정하든 답은 안 바뀝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 회사가 만든 제품 전체를 1000개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문제 다시 읽을게요. 왜? 조건부 확률이니까 개수로 접근하는 거야. 문제 가볼게요. 이 1000개 중에서 지금 기계가 두 개 있죠? A 기계랑 B 기계가 있어. 그치? A가 몇 프로 만들고 B가 몇 프로 만들고? 45. 얘가 45% 만들고 얘가 55%죠? 그러면 A에서 만든 게 몇 개겠어요? 450개. 뭐 1000개니까 퍼센트는 쉬울 거 아니야, 그치? B에서 만든 몇 개요? 550개. 여기까지 되겠어? 그치? 확률 대신에 개수로 하는 거야. 그때 문제 갑니다. A의 불량률이 얼마야? 불량률이 몇 프로? 6%예요. 그럼 몇 개인데? 45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6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개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좀 쉽게 가려면 450개에서 자 이봐 여기에서 1%에 해당되는 몇 개야? 4.5개죠. 45개면 10%. 그지? 이게 만약에 500개면 5개인데 쉬운데 얘가 450이니까 그죠? 1%에 해당되는데 4.5개잖아. 그지? 100 나오면 되잖아. 1%가. 그지? 그러면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6%니까 6배. 그죠? 6, 5, 30 27 6, 4, 24, 27 이해되겠습니까? 네, 잠깐만 내두세요 거기.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27개 맞죠? 분량은 몇 개라고? 27개. 야, 이 상수가 어려워지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어? 이 상수는 더 쉽게 나올 거야. 지금 이제 450개고 6%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려지면 안 돼. 27개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양수한 건 몇 개야?
양원 몇 개? 423개 되죠. 요게 됩니까? 야, 총 450개니까 27개 빼면 얘만 남은 거 아니야. 어딘지 알겠어? 네. 그 다음 얘 갑니다. 얘는요. 불량률이 몇 프로야? 얘는 몇 프로냐? 4%죠? 그지? 얘의 4%가 뭐야? 얘 1%가 몇 개? 1%가 5.5개니까 곱하기 4하면 되겠죠? 4, 5, 20, 4, 5, 20, 22개죠. 22개라고. 이해갔어? 그럼 야구하면 몇 개겠어요? 578개 아니구나. 88개구나. 아니구나. 78개 맞죠?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528개 맞습니다. 그죠? 됐나? 이런 상태 맞죠? 이해했습니까? 쌤이 표를 아까처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적어 드릴게요. 1%에는 1%에 4.5개 곱하기 6이란 거고 얘는 1%에 얼마냐? 5.5개 곱하기 4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지금 선생님이 만든 이 상황이 뭐냐면 표를 만든 거야. 여러분들의 문제 이유에서 선생님이 표를 만들어 볼게. 지금 뭐 한 거냐 이렇게 한 거야. 지금 봐봐. A랑 B가 있고요. 가볍게 표를 만들어 볼게. 여기에 뭐가 있어? 양호한 게 있고, 그렇죠? 양호한 게 있고 불량품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때 지금 봐봐. 양호한 A가 몇 개라고? 423. 불량의 A가 27개. 양호한 B가 528. 불량의 B가 22개. 지금 이런 표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서 푼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야. 알겠죠? 근데 뭐 굳이 표를 이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풀이하는 거 아니야.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문제 상황만 이해면 될 거 아니겠죠? 이해했어요? 자, 문제 풀이할게요. 문제 뭐랬니? 한 개를 꺼냈는데 걔가 뭐였어? 불량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불량품의 개수가 전체죠. 맞습니까? 오케이? 둘이 몇 개야? 49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었어? 네. 원하는 건 뭐죠? 이 중에서 A를 한 거죠? 27개가 되겠죠. 27개. 그리고 뭔 소리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조건부합률의 두 번째 유형까지 정리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 문제니까 그게 어렵지 않죠? 그죠? 홀? 네, 여러분들의 어떤 이유나 정식이 왔지만 잠깐만 한 문제 풀고 저걸 먹는 시간 갖도록 하죠. 이해되겠습니까? 체크됐나요?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퍼센트 계산을 좀 못하는 친구들은 또 이게 어려울 수 있어.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야. 조건 확률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야겠죠? 쌤의 예상 건데 아마 이 퍼센트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쌤 생각은 하겠죠. 그게 아니면 더 쉽게 문제 만든다면 표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세 번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거니까 가볼게요. 자, 수학적 행위는 이런 겁니다. 여기 한 개만 선생님 풀게요. 쉬운 문제로 443번을 하겠습니다. 443번이에요. 443번. 잠깐만요. 네. 그렇구나. 네. 이걸로 할게요. 443번 하나 풀겠습니다. 수학적 행위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상황과 많이 달라. 먼저, 두 개의 주머니 A, B가 있다. 그때 A라는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 검은 공 몇 개? 5개. 흰 공 몇 개? 3개가 있고요. B라는 주머니는 요거 잘 이해되게 잘 봐봐. 검은 공 몇 개? 4개. 흰 공 몇 개? 6개입니다. 수학적 행위를 많이 더 어려워해야 알겠죠? 자, 이렇게 오고요. 자, 그때 A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내요. B에 넣은 다음 B에서 다시 한 개를 공을 꺼낼 때 그것이 검은 공인 확률을 구하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문제 상황이 조건부 확률 상황이 아닙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조건부 확률 문제가 아니야. 왜 아니냐면 지금 봐봐. A에서 한 개 꺼내서 B에 넣은 다음 B에서 한 개 꺼낸 게 검은 공인 확률 구하래요. 지금 중간에 결과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쌤이 착각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알겠죠? 요 문제 일단 잠깐 제끼고 이거 풀지 마. 442번 가겠어. 442번. 미안합니다. 알겠죠? 다른 분들은요. 442번 가요. 자, 상자에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요. 하나의 상자네요. 다시 갑시다. 미안해요. 자, 상자에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답니다. 오케이, 말이? 꼴? 그랬을 때, 합니다. 갑이 먼저
한 개의 공을 꺼낸 후 되돌려 넣지 않고 다음에 을이 남은 4개의 공 중에 임의로 한 개를 꺼냈다. 맞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뭐 한 거야? 갑이 몇 개 꺼내? 한 개 꺼내고 그리고 을이 다시 한 개 꺼내는 거 맞죠? 공은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갑니다. 을이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스톱 끊어주시고요. 무슨 문제야? 조건부 확률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때 이현주 잘 듣고 있니? 네, 그때 갑이 꺼낸 공도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죠. 이건 조건부 확률 문제 확실하죠? 야, 쌤이 실수로 여기 443번의 조건부로 들어가지만 그 문제가 왜 다른지 알겠어요? 쌤 봐, 문제 중에 다시 나오잖아. 안 풀고, 그죠? 왜? 443번은 조건부 문제 아니야. 근데 442번은 이게 정확한 조건부 문제야. 둘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야? 지금 갑이 하나 꺼내고 을이 하나 꺼낼 때 을이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스톱 끊었어. 결과 나왔죠? 그때 갑이 꺼낸 공도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는 봐봐. 여러분 생각에 있어서 조건부 확률 문제 파악했죠? 개수로 가야 돼? 확률로 가야 돼? 개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이거는 경우의 수의 개수를 정리할 수 있지만 아시겠습니까? 이런 명수나 정확한 데이터 정리가 불가능하고요. 퍼센트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쌤이 얘기하는 수학적 행위라는 게 이런 거야. 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 그 확률 상황이잖아. 알겠습니까? 얘는 개수로 가는 문제 아니야. 이런 게 확률로 가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확률분의 확률로 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중심 잘 잡아야 돼. 자, 얘는 어떻게 풀 거라고? 전체 확률분의 원하는 확률을 풀 거야. 확률분의 확률로 알겠죠? 이건 개수로 접근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확률로 가야 돼.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갑이 한 개 꺼내고 을이 한 개 꺼냈을 때 을이 꺼낸 공이 뭐였을 때? 공이 흰 공이었을 때 그치? 끊고 뭐래? 갑도 흰 공이었을 확률 구하는 거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봐. 여기서 우리가 봐. 을이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수도 봐. 조건부 문제구나 파악했을 거 아니야. 그때 이 문제 상황을 통해서 이거는 확률분의 확률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확률이 뭐야? 이게 첫 문제니까 선생님이 한글로 적어드릴 거야. 전체 확률이 뭐야? 이게 전체 아니야. 그치? 맞아? 전체 확률이 뭐죠? 을이 꺼낸 공이 뭐일 확률? 공이 흰 공일 확률이야. 이렇게 한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적을 거니까. 이 확률을 구하는 게 전체 확률 맞죠? 그죠? 자, 이 확률이 얼마일까요? 5분의 2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4분의 1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알겠죠? 왜 아니냐면 사실 을이 꺼낸 공이 흰 공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지금 하나의 확률 문제 구하는 거 맞죠? 조건부 확률에서 전체 확률 구할 때는요 항상 상황이 여러 가지 있어요. 봐봐. 지금 갑이 먼저 뽑고 그 다음 을이 뽑는 거 맞지? 이거 이해돼? 근데 난 을이 꺼낸 게 흰 공이어야 돼. 상황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어떤 상황이요? 그렇죠. 갑이 흰 공을 뽑고 을이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곱셈 정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 알겠죠? 첫 번째 상황이야. 두 번째 상황은 뭐죠? 갑이 검은 공을 뽑고 을은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 야,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을이 흰 공 뽑으는 거 아니야? 지금 갑은 얘기 안 하잖아.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에서 확률 문제 풀 때는요 전체 확률은 항상 이렇게 분리될 거야. 한 가지로 안 나와. 알겠죠? 왜? 이 중에서 또 원하는 거 구할 거니까. 이해됐어? 자, 내가 구할 확률은 을이 흰 공 나올 확률이야. 그 상황은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갑이 흰 거 뽑을 확률 얼마야? 갑부터 뽑는 거 아니야? 5분의 2. 그리고 나서 공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흰 공 뽑았으니 흰 공 한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을이 한 개 뽑죠? 그게 흰 공 돼야 되는 거 맞죠? 얼마야? 4분의 1. 됐습니까? 오케이, 말이? 그리고 얘 뭐야? 첫 번째 뭘 뽑아야 돼? 검은 거 5분의 3. 그리고 나서 흰 거
그거는요? 4분의 2겠죠? 흰 건 2개 있을 거 아니야. 얘가 2개 됐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얘 둘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아니라 전체 확률인 거죠. 이래서 자, 이 중에서 뭐 이런 확률? 값도 흰 공이 될 확률, 그죠? 야, 조건 확률의 예를 구할 때는 여기 안에서 구해야지. 그지? 여기 안에서 값도 흰 공의 확률이 뭐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답은 얘들의 합분의 얘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산수들은 해드릴게요. 약분하면은 얘가 2니까 10분의 1이고요. 얘도 약분 한 개 맞아. 10분의 3 맞죠? 그죠? 답은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3분의 10분의 1이 답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최종적인 답은요, 4분의 1이 된다. 이해됐나요? 자, 아마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분명히 아마 데이터 정리, 개수로 풀 수 있는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알겠죠? 여러분들 그걸 정리하시고, 이런 확률분의 확률도 지금 푼 요 정도 세팅 문제는요, 이거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개수보다 얘가 좀 어렵게 느껴질 거 알겠죠? 정리 잘 놓으시고, 연습 딱 하시고 알겠죠? 오케이? 일단 조건 확률은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지금 정리한 그 세 가지 문제가 조건 확률의 중요 이론들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조건 확률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할게요. 알겠죠?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체크 딱 해라. 알겠지? 알겠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숙제는요, 93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되고, 오케이, 바니? 너무 많은 걸 나가면 여러분 소화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뭐 배웠어, 오늘? 아니요. 확률의 이산적 확률 문제 배웠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였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원하는 경우의 수를 푸는 거였죠? 두 번째 뭐 배웠어? 확률적 계산 정리, 곱셈 정리 문제 배웠죠? 문제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각각의 확률을 비교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이 좋아하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 조건부 확률 배웠는데, 야, 분명 어려울 거야. 어려운 친구들 질문 많이 하시고, 토요일날 우리 여러분 아마 문제풀이 수업이 3시쯤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때는 아마 익힘책 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4시 반부터 남아있는 확률 진도가 끝날 겁니다. 토요일 날 알겠죠? 그쪽 꼭 선택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